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3일 지금 밤 9시입니다. 어머님께서 지금 금방 점심 드시고 1시간 정도 산보하고 금방 지금 침대에 누우셨네요. 지금이 밤 9시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점심만 드시고 저녁은 생략할까 합니다. 다행히도 점심을 좀 반공기 조금 더 드셨으니까 좀 미흡하지만 지금 9시인데 또 깨서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저녁 드시기가 조금 절차도 번거롭고 또 소화기관에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기초 대사량에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조금 그 정도로 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우유를 좀 한 컵 정도 드셨기 때문에 그걸로서 위안을 삼을까 해요. 오늘은 뿐만이 아니라 요 며칠간 어머님 식사량이 많이 좀 줄어드셨어요. 줄어들기도 하거니와 식사하시는 그 폼이 예전치 못하고 상당히 좀 저를 힘들게 합니다. 예전에는 한 수저 드리면 한 70% 드시고 30% 흘렸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 50% 정도 흘려요. 그래서 뭔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속에서 안 받아들여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식욕이 뭐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식욕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뭔가 지금 리듬이 약간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침 식사를 안 하시길래 제가 식사 도중에 한 9시 반 정도 그 정도 목욕을 시켜드렸어요. 목욕을 하면은 조금 좀 기분이 다시 좀 되살아나지 않을까. 그런데 또 이렇게 목욕 시켜드렸는데 목욕 시켜드리는 그 욕실에서 대변을 보시는 거예요. 캄캄하죠. 그 상황에 어머님께서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제가 어머님이 지금 26kg 나왔기 때문에 어머님 이렇게 가슴을 딱 들고 엉덩이 꼬리표를 들면 그냥 붕 뜹니다. 26kg면 쌀 20kg 한 가방이 조금 더 된 무게밖에 안 되잖아요. 한 손으로 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어머님을 목욕을 시켜드리거든요. 어머님께서 다리에 힘이 없고 못 쓰지만은 제가 이렇게 어머님 앞 가슴으로 이렇게 들면은 들려요. 여기만 들면 호흡을 못 하기 때문에 여기만 안 들죠. 이렇게 꼬리뼈랑 같이 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욕시킬 때는 양 다리에 힘이 없어요. 이렇게 땅에 착지하면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다리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이렇게 좀 하중이 분산이 돼요. 가슴으로만 하중이 쏠린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오른손으로 이렇게 뒷부분을 이렇게 씻겨드리는데 그 상황에서 대변을 봐요. 이제 7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물론 어머님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더 흉측하게 대변 보는 경우도 더 많아요. 오히려 욕실에서 보는 경우는 더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이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께서 우리가 클 때 나도 목욕하면서 대소변 봤을 건데 어머님도
나를 깨끗하게 씻겨 드렸을 것이다. 그 생각하니까 그 상황이 전혀 불길하지가 않아요. 다만 다행히 운 좋은 게 물동을 보신 게 아니라 딱딱한 대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손으로 받아서 마침 또 옆에 예비 바가지가 있어서 바가지에다 똥을 받아서 그리 넣었죠. 다행히 그 대변이 뭐 토끼나 염소 똥처럼 딱딱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딱 구분이 돼요. 그래서 처리하고 다 이렇게 어머님 목욕을 시켜드렸어요. 어머님 목욕은 저는 20에서 30분입니다. 그 이상 길 수가 없어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간에. 그래서 얼른 목욕 시켜드리고 아까 저 예비 바가지에 받아놓은 똥을 다시 대변에 버리고 바가지는 또 샴푸를 깨끗이 쳤죠. 그렇게 하고 이제 목욕 시켜드리고 한 30분 주무시고 한 다음에 식사를 드렸더니 좀 그때는 드세요. 반 공기 정도 드셨어요. 아침에 또 우유도 한 컵 드시고. 그리고 나서 아까 오후 5시부터 이제 또 정심을 들었는데 그런 대로 좀 드세요. 근데 좀 욕심이 안 차서 약간 이게 초고추장을 살짝 해서 드렸더니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에는 안 차지만 한 공기는 다 안 비웠지만 반 공기 이상 비우고 우유도 한 컵 그대로 드시고 그래서 좀 오늘은 좀 흡족합니다. 일단 어머니 목욕을 시켜드렸고 어찌됐든 간에 한 3, 4일 동안 어머님께서 이렇게 한 수저를 다 못 드시는데 목욕 시켜드린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예전처럼 한 7, 80% 이상을 드시고 20%만 옆으로 흘려요. 그러면 돼요. 근데 막 어제처럼 막 50% 이상 흘려버리면 시간 2시간 드셔봤자 반 공기도 못 드시거든요. 그렇게 드시면. 그러면 제가 피곤해요.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는 더 피곤합니다. 빨리 여기서 내가 뭐 탈피를 해야지 이렇게 해버린다면 또 이런 부분에 내가 감각을 잃고 좌표를 제대로 찾지 못하면 이게 원칙이 되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그게. 그래서 내가 조금 저를 좀 멀리서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목욕을 시켜드렸더니 역시나 효과가 있네요. 그래서 1시간 한 반 정도 산보 시켜드렸더니 와서 눕혀드렸더니 푹 주무세요. 지금 아마 지금 9시인데 아마 12시까지는 그냥 주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앞이 안 보이고 뭔가 불안할 때가 많죠. 이렇게 저희 어머님처럼 극도 치매에다가 대소변도 못 고르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혼자 뒤척거리지도 못하고 혼자 밥도 못 드시고 이런 분들이 식사량이 줄어들면 이것은 적어도 노란등입니다. 옐로우 카드입니다. 빨간 등은 아닌데 옐로우 카드요. 이때 가족요양 저를 포함해서 가족요양 하시는 분들이 빨리 그것을 감지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부정의 연습이 잘 안 된 사람들은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육체보다도 마음이 항상 내 스스로를 제3자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좀 훈련이 돼 있지 않고
또 몸이 엄청나게 피곤하더라도 오늘 내가 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이 뭔가에 대해서 뼈저린 어떤 고민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왜 하느냐? 예.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이유는 돈입니다. 돈. 예, 저는 가족요양을 함으로 인해서 나라에서 90만 원을 받아요. 근데 제가 이력서를 가지고 회사에 가서 이렇게 취직하려고 다녀봤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근데 쉽지만 않더라고요. 또 설령 취직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식과 양심으로 어떠한 조직 내에서 그 조직을 이렇게 부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이 흔치 않았어요. 제가 다니는 직장에 봐서는. 그러니까 슬픈 현실이죠. 예. 이렇게 말하면 누가 또 오해하실 분이 있어서 내가 그냥 비껴 말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말씀드릴게요. 자기 쓸개를 보존하면서 자기가 예전에 우리 학교 때 배운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직장을 다니기가 쉽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비리와 새치기, 눈치 보기, 잔머리 굴리기가 약간 가미가 돼야 생존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다녔던 직장이 3군데인데요. 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설령 다 그렇지는 않을 뿐더러 설령 약간 그 조직에 혼탁하다 하더라도 열심히 일하고 진짜 회사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으면 두 곳은 그래도 인정받은 지역이었고 조직이었고, 하나는 진짜 능력이 아니라 비리와 새치기가 더 인정받은 회사였어요. 제가 다녔던 회사 중에 하나가. 근데 그 회사가 상당히 한때는 우리나라 최고 직장이었어요. 그 당시 그 리크루트지에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최고 직장 1위로 된 회사였어요. 물론 저도 그 시즌에 그 회사를 들어갔는데 결국은 이제 그 회사는 그 당시에 최고 회사였는데 지금은 이름만 있지 결국은 비리가 많은 회사는 죽게 돼 있어요. 참고로 그 회사는 KT입니다. KT. 제가 들어갈 때는 한국통신공사였죠. 제가 근무하고 그 다음 내가 퇴사하고 나올 때까지 그 사장이나 그 이런 분들이 거진 다 구속이 됐어요. KT가. 그리고 그 당시 업계 1등 했는데 지금은 뭐 SKT에 1위 자리를 아마 넘겨준 것 같죠. 뭐 1등이 아니라 뭐 거진 뭐 통신에 대해서는 그거 압도적이었죠. 그 당시 KT가. 뭐 지금 KT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이 KT가 이까지 이야기가 나왔죠. 네.
내가 지금 어머님한테 지금 집중한다는 것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군요. 예, 제가 뭐 그렇게 제 나이에 비해서 기획 능력이나 업무 추진 능력이나 또 나에게 보급을 주는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나 이런 것은 저는 야만할 때부터 3살, 4살 말귀를 알아들 때부터 동네 어른들한테 굉장히 칭찬받고 자랐어요. 그 정도로 제가 눈치 빠르고 성장 과정에서 어른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이쁨 받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일은 나도 환갑이 넘어서 취직하려고 이력서 가지고 다녔는데요.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가족요양의 90만 원을 900만 원 이상으로 저는 그 가치로 받아들이고 회사에서 충성을 하듯이 이 봉급을 주는 이 국민의 세금이 어머님을 잘 보살펴라 하는 그런 사장의 명령으로 알고 열심히 충성합니다. 예. 꼭 예전에 나 회사 다닐 때 똑같아요. 내 업무에 대해서는 나보다도 아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다른 지역 본부에서 나에게 문의할 정도로 해야 된다. 나를 세더라도 저는 그런 자세로 어머님께서 혹시라도 어떤 제가 설정한 표준에서 이탈하면은 저는 고민을 하고 사례를 모집하고 사례가 없으면 제가 스스로 어머님을 임상 실험하면서 제가 통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거짐 송장에 가까울 정도로 7년 전에 퇴원했지만은 지금 목 근육도 살고 허리 근육도 살고 물론 도중에 아쉽지만은 눈이 이제 멀게 됐습니다만은 그리고 이게 조금 어이가 그래도 있었는데 지금 어이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대로 따스한 청원을 느끼고 이렇게 어머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모시고 있고요. 그 와중에 어머님께서 어물어물 하시고 말 발음이 이제 안 되죠. 뭐라 하시는데 저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가 예전 학교 다닐 때 그 가로 안에 무슨 말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막 그 주관식이나 객관식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처럼 저는 어머님이 그 어물어물한 그 말씀을 전후 상황을 봐서 이제 제가 찍어요. 그러면 상당 부분 제가 맞춥니다. 예. 말씀을 못 하신데 맞힌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또 반문 쓸 수도 있겠죠. 예, 그래요. 어머님께서 그게 맞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맞힌지 안 맞힌지는 몰라요. 근데 어떻게 내가 맞았다고 추정을 하느냐? 조아라 가셔. 예를 들어서 등을 긁어드린다든가 대소변 보게끔 해드린다든가 또 이렇게 누우셨는데 이렇게 앉혀드리면 기분 좋아라고 하신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지금 어머니와 나하고 대화는 만약에 어머님께서 말을 하신다 하더라도 문구는 한 3개, 어휘는 10개 이내로 끝납니다. 제가 지켜보니까 그래요. 일어나고 싶다. 등 좀 긁어달라.
오줌 싸고 싶다. 밥 먹자. 나 피곤하다. 좀 눕혀달라. 모르겠어요. 제가 어머님은 오늘 하루 내에 나누는 대화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조금 더 하자면 나 좀 주물러 달라. 밖에 한번 나갔다 오자. 바람 좀 쐬고 오자. 이런 말은 어머님이 전혀 안 하세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추정을 하면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니까. 예. 그걸 참 피부로 확 느껴요. 그럼 이게 정답이구나 생각을 하죠. 아까도 소변을 보시는데 어머니께서 뭐라 하세요? 그러면 제가 맨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건대 무시도 많이 했어요. 왜? 들어봤자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뭐라 하시길래 갔어요. 갔더니 제가 어머님 그 간이 소변기구 있잖아요. 예, 저거 다 있죠. 저거 있죠. 저거 간이 소변기구. 저게 이제 앉혀 소변을 보시는데 뭐라 하세요. 근데 제가 잠시 이 뉴스를 봤거든요. 근데 나는 뉴스를 한 1, 2분 본 걸로 기억을 했는데 한 5분 이상 됐나 봐요. 그래서 아차 하고 가서 어머니한테 그랬죠. 어머님 일어날까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어머님께서 아주 좋아하시더라고. 왜 내가 앉은 지 5분 이상이 됐는데 나를 안 일으켜 주느냐 이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이것은 사실 상당히 쉬운 중하식 문제고요. 어디 쉬운 문제를 보자면 어려운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 상황에서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죠. 근데 사실 제가 몇 개를 이렇게 질문해가지고 어머니 반응이 없으면 저도 피곤하고 재미가 없는데 10개 이상 하면은 다 그 안에 해답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어머니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어머니 뭐라 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둘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보자면 셋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은 이제 침대에 지금 눕힌 지 1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하나는 몸 좀 긁어달라. 두 번째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무시면 최애를 좀 이렇게 바꿔달라.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뭐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이제 극한의 경우 나머지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초기에는 이런 증상이 많았는데 지금 없는데요. 이제 그 선망이라 그러죠. 헛것을 보거나 헛생각 해가지고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여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1년, 2년 차는 밖에 비 온다, 빨래 거더라. 그때는 말도 조금씩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좀 답답하죠. 아니 이렇게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밖에 비 온다, 빨래 거더라 그러면 처음에는 멍했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눈치를 챘죠. 무조건 저는 밖에 갔다 옵니다. 그리고 빨래 걷었습니다 합니다. 빨래 걷었습니다. 고추 말린 거 다 걷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머님이 안심을 하고 이제 주무시죠. 지금은 그것은 별로 없고요. 지금 뭐라 하시면 긁어달라 혹은 나를 좀 위치를 바꿔달라 이겁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머님께서 식사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식사하시는 폼이 뭐라 해야 되나 아주 불량했죠. 다 흘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분 전환 시키기 위해서
목욕을 시켜야 되는데 아주 주요했다. 그 후로 식사량도 반 공기 이상을 거뜬히 드시고 지금 잘 주무신다. 이것을 몇 안 되는 우리 구독자님에게도 말하고 싶지만 이것은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당금질하는 계기가 됐어요. 사실상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 혼자 목욕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피곤한 일입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 어머니께서 26kg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합니다만은 그렇더라도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상황이 애매하고 불리할 때는 저는 항상 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대처를 하거든요. 내가 아주 힘든 방향으로, 내가 편하게 안 하고, 어차피 저는 어머님 요양한 거 좀 나를 좀 혹사시키자 이런 자세로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내일 목욕시키려고 했어요. 일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하는 걸 잘했다고 생각해요. 가족력 하시는 분들은 잘 드시고 잘 싸면 그게 정답입니다. 예. 뭐 주물러 드리고 산보 시켜 드리고 체위 변기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음식 만들고 이건 전부 다 드시기 위한 일련의 절차입니다. 예, 드시기 위한 절차지 별거 없어요. 예, 어머니 뭐라 하시네요. 예, 다음에 뵐게요. 뭐라고 하셨나 깨어나신 것 같은데. 어머니 일어났어요? 누구냐? 막둥이 응. 막둥이 남주. 잠깐만. 예. 내가 누구냐? 김재검. 어머니 내가 좋게 해줄게. 좀만 기다리세요. 아마 지금 이렇게 제가 한 45도로 높여드렸잖아요. 이제는 이걸 빼고 체를 병행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체를 변경을 해요. 보일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해볼게요. 언니 나 좋게 해줄게. 옳지 좋게 해줄게. 나 좋게 해줄게. 맛있어. 응? 옳지. 응? 옳지. 됐다. 응? 뭐? 시원하게 해줄게. 시원하지? 응? 뭐? 어디 가? 어머니 어디 가? 오줌 싸러 갈까? 오줌 싸러 가? 어머니 오줌 싸러 갈 거야? 그래 오줌 싸러 가자.
엄니 오줌 쌀까? 엄니 오줌 싸? 오줌 싸? 아니야? 이제 체일을 이제 우측으로 이렇게 변경시켜 드렸거든요. 그리고 다리와 다리 사이에 있는 이 베개를 하나 이렇게 놓으면 좀 시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베개를 하나 가운데 넣어 드립니다. 지금 실내 온도는 25도고, 그래서 지금 히터는 뺐어요. 열을 빼고. 보통 주무시는데 지금은 깨셨네요. 조금 주물러 드릴까요? 저는 어머님 깨어있는 동안에 많이 주물러 드립니다. 아주 틈만 나면 주물러 드립니다. 틈만 나면 주물러 드리고 관절 운동 해드리고. 예. 좀 아파라 하시죠. 이렇게 통증이 있을 정도로 제가 좀 세게 주무르거든요. 주무시지 말라고 내 손을 잡아버리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다음에 뵐게요. 엄니칸 마시고 손 놔봐봐.